비트코인 다시 하락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영상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그 관점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구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포지션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반대로 왜 롱포지션 안 잡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비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자리였기 때문에 5대5 정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자리였다.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숏포지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영상처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 모습인데, 저는 메인 관점인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인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의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아직 메인 관점이 변함이 없습니다. 4파의 조정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5파의 상승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세기 형태로 하나의 엔딩 다이어고날이 완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큰 추락이 한번 있을 것이다. 이 5파에 대한 매매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4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현재 저는 이 5파에 대한 상승분을 크게 한번 가져가려고 인생 롱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메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파동, 이 구간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고, 투자자 심리에서도 지금 공포에서 중립으로 변경이 됐다. 좀 매수의 구간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텔레그램에다가 거시경제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들도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이 입금량이 감소가 조금 됐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계속된 바이낸스 거래소 입금이 이제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거래소 입금량 상승은 매도를 위한 해석으로 판단이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조금 나쁜 배드 뉴스입니다. 하지만 좀 안정화를 찾으면서 ETF 자금 유입이 연속적이게 된다면 하락장에서 좀 상승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목요일날 이제 새벽 3시에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좀 파란불의 신호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이제 매도세가 조금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익 실현으로 인한 비트코인 매도 주소들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소액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조금 더해진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매수 기회로 보일 수 있고, 수익 중이던 주소들이 손실 전환이 되는 속도가 늦어지거나 손실 중이었던 주소들이 매수세 유입에 따라 다시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이는 이 시장의 부정적 모멘텀이 조금 완화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BTC 가격 하락으로 손실에서 수익권으로 좀 전환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단기적 반등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국의 이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14% 회복 공급망 이제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 중이죠. 아직도 영향력은 그대로기 때문에 규제 리스트에 대한 좀 재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규제의 재점화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과거 쇼크와 같이 좀 해시리스트가 50% 하락 유발이 될 수가 있다 정도의 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트램프 내부자에서 이제 의혹고래가 비트코인 지갑 이동이 조금 있었는데요. 100개 정도의 비트코인 물량을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 처음 이제 7년 만에 움직였을 때 하락을 예지하고 매도와 함께 시작을 알렸다. 과거의 시점에선 그랬죠. 고래는 거래소로 이동이 됐다. 그런 큰 물량이. 그래서 한 번에 아직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좀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좋아 보여서 이더리움 코멘트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과 금 어떤 자산이 먼저 5,000달러에 도달할지 두고 거래자들의 좀 베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65.5%는 이더리움이 금보다 먼저 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금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이더리움은 좀 높은 변동성을 기반으로 빠른 상승을 노리는 자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 같은 대규모 자금이 움직여야 변동성이 좀 생기는데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유동성으로도 단기간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자들이 이더리움 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았나 싶고요. 금은 2016년 이후 한 350% 정도 상승을 했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더리움은 두 차례의 80% 이상 폭락에도 각각의 회복기마다 3000% 이상 상승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지금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4월 이후 이어진 고점 저점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내년 2월에 5,000달러를 돌파로 보고 있다. 반면 횡보 구간 이상 장기화될 경우 5,000달러 저항선에서 반락해 2,000달러 선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겠죠. 요즘 이더리움이 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이더리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익도 좀 크게 가져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0일 폭락 이후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라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거시경제적으로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죠. 큰 변동성을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좋은 숏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좋은 숏포지션에 대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죠. 이 구간이 이 하락분의 되돌림이 786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좀 좋은 숏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가져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ETF에서는 사실 이더리움의 달러 유입이 올해 이제 비트코인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매매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모두 다 매매 기록들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제 5차 관세 협상이 좀 건설적으로 긍정평가가 됐다라고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5차 관세 협상을 가진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표가 이틀 협상을 마친 직후 26일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동을 위한 건설적 논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드러냈고요. 미국의 재무장관은 쿠알라룸푸르의 25일, 26일 양일 협상 후 양국 정상이 오는 이제 30일 목요일 날 만날 때 논의할 여러 사안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틀을 잡았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여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적인 콘센서스에 양국이 도달을 했다라고 양측 다 긍정적인 평가를 좀 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동 겸 양 지도자 회동으로 모두 6년 만인 회동을 30일 오전 우리 한국 부산에서 가질 예정이다. 그래서 엄청난 거대 힌트가 되겠죠. 좋은 무빙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에 대한 좀 좋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대한 수익도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승 파동이 고점 대비 이 패닉셀의 하락 부분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현재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그때 당시엔 여기였죠. 요 382 구간이었습니다.
38이에서 좀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786과 618 라인까지 오버슈팅을 기대를 하고 이 구간에서 숏포지션에 대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이 구간에서 롱포지션을 잡지 않았던 이유는 하방과 상승이 손익비가 거의 반반이었기 때문에 손익비가 꽤 좋지 않았다 라는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 받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 구간이 저는 비트코인 주봉으로 봤을 때 4파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이 저는 4파의 저점이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듭니다. 한 번 더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조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타점들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기대하는 구간은 요 구간이다. 618과 786 라인까지 좀 기다릴 것이다. 아마 618에서 1차적인 매수가 들어갈 것 같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786을 찍을진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도 2차 숏포지션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을 좀 볼게요. 지난 토요일 영상에서는 숏포지션에 대한 비중이 조금 컸죠, 고 레버리지. 근데 이번에 반등을 하게 되면서 좀 청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구간에 이제 비트코인의 롱 물량이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30일 기점으로 요거 털고 아마 하락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이퍼리퀴드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롱 포지션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넓어졌죠. 토요일까지만 해도 아마 기준점이 요 라인에 있었을 겁니다. 숏포지션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컸었는데 요 구간까지는 밀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치고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리퀴데이션 맵이기 때문에 저는 참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도 항상 제가 넣어드리죠.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온체인 데이터들을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텔레방의 매매 기록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제가 직접 매매하는 알트 종목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현물 수익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 숏포지션에 좋은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이에 대한 뭐 좋은 숏포지션 수익도 가져갔고, 단기적으로 이제 이 큰 하락 때 굉장히 저희가 수익이 좋았습니다. 이에 대한 숏포지션 매매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 반등에서도 롱포지션에 대한 수익도 굉장히 크게 가져갔다,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기록들은 전부 다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고요.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런 엘리엇 파동 카운팅 내용들도 좀 알아보기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정리해드리는 방입니다. 텔레방이고, 제가 영상에서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데는 한 4-5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편집을 하고 뭐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좀 코인 인사이트를 좀 넣어드릴 방법이 뭘까 라고 했을 때 텔레방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텔레방의 입장 방법은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 버튼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요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 현재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빠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저는 만들어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오버슈팅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숏포지션에 대한 매매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현재 무포지션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A, B, C로 이렇게 좀 카운팅을 전체적인 큰 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C파동의 조정 구간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방에다 모두가 남겨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의 매매는 롱 포지션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메인 관점으로 두고 숏포지션의 자리를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이런 원칙들을 좀 지켜가면서 본인의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실시간적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롱을 진입해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빠지게 되면 382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요 라인으로 잡으면 되겠죠.
단기적인 매매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상방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라고 조금 크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에서 숏 포지션의 매매 포지션을 잡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과거 패턴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1년도 불장 때도 한번 보게 되면 이 구간은 조금 힘이 모자랐죠. 이 하락에 대한 고점을 못 넘기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맞았다. 이때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만나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조금은 다르죠. 이렇게 과매수 구간을 찍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큰 횡보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 시점에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번처럼 큰 고점을 찍고 큰 하락 이후에 횡보장에서 상승 추세로 만들어주냐 했지만 결국엔 빠졌죠. 이때 이제 알트장이 회복을 하면서 알트세가 회복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때 지하실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때 정말 힘들었죠. 과거에 이 장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하락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횡보를 거친 뒤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죠. 과매수 구간을 찍으면서 지금 현재 조정폭이 이제 20% 조금 안 되는데 조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4파의 마무리가 이 구간은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주봉상 보게 되면 1파, 2파, 3파 만들고 4파가 저는 1파의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거의 이례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뺀 다음 움직이는 게 기본 쪽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1파의 고점에서 조금 더 아래로 오버슈팅 쪽으로 좀 빠질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4파에 대한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 그러고 나서 이 5파에 대한 인생 롱자리를 한번 기대해보겠다, 이런 메인 관점을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현재 고점이 이 구간이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숏포지션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올라오는 거를 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구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숏포지션의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좀 단기적인 단타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여기 잡고 숏포지션의 매매를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롱포지션에 대한 매매도 진행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0.5 구간도 뚫리면은 382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양방향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실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손절 라인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타점들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이 구간에서 숏포지션의 매매를 진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실시간적인 오체인과 매매 타점들, 엘리어 파동 카운팅 같은 내용들은 제가 실시간적으로 텔레막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좀 ABC 카운팅으로 좀 보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이런 타점들이나 구체적인 타점들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였습니다. 영상 마치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